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onditional offer 그 다음에 counter offer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ffer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말로는 청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청약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이건 이제 계약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당사자 중 일방 한쪽이 셀러가 됐든 바이어가 됐든 한쪽이 청약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체결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계약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청약을 offer 그 다음에 승낙을 뭐라고 그러나요? 승낙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acceptance 혹은 acknowledgement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청약이라는 게 뭐냐? 청약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한다면 청약이란 물품을 구매 혹은 판매하겠다라는 확정적 의사 표시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청약이란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청약이고 그 다음에 판매하겠다는 의사도 청약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청약은 누가 하는 거냐?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누가 해요? 구매자가.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누가 해요? 판매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청약이란 수출상, 수입상 둘 중에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상과 수입상의 합의해서 이번에 청약 네가 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합의된 사람이 청약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자꾸만 청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무에서는 청약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계약서를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계약서를 보낸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실전에서는 청약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계약이란 말과 청약이란 말을 거의 동일시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때그때 알아듣는 거죠.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서 보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맞지 않은 거죠. 청약서 보냈니? 그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약서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요? 청약이라는 거는 구매나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지 이게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계약의 전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행위 이거는 뭐예요? 이건 청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실무적으로 정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꼭 이거 뭐 이렇게 막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관습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계약서 보냈니? 이렇게 해야지. 청약서 보냈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혹시, 예? 야, 계약서 보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무식해라. 그게 뭐야? 좀 제대로 알아. 계약서 어떻게 보내니? 청약서를 보냈니? 계약서를 받았니?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아는 척 하게 되면 왕따 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어쨌든 청약이란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이 청약을 할 때 이 보통은 확정적인 청약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보내서 상대방이 사인하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또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내용의 오퍼도 있다는 거죠. conditional offer. 이건 확인 조건부 오퍼라고 그래가지고요. 되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계약서를 보냈는데 네가 사인한다고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줘야만 돼. 나도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되는 거야. 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그러한 오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계약서를 보냈을 때 사인하면 그냥 그걸로 계약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 보낼 때 이렇게 써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최종적인 우리 확인이 있어야만 이거는 이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이러한 구분을 문구를 적어 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품목들이 있죠.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격을 제시하면서도 혹시라도 가격이 나중에 폭등을 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대개는 셀러 입장에서는 폭등할 거를 대비하는 거죠. 왜요? 지금 가격은 너무 싸니까 나중에 폭등했으면 그때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렇게 쓰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청약서는 언제든 가격은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확인 조건 부합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건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 가격은 사전 통지 없이 변동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조건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뭐 재고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그러한 청약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가만 들어보시고 그러네. 우리 제품은 가격 변동에 민감한 건데 이거 내가 괜히 이번에 보냈다가 상대방이 사인하면 계약이 성립돼 버리면 내가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더 많은 이득을 얻지를 못하는데 생각이 되면 그런 표현을 써놓으세요. 말로 쓰시면 돼요. 쓸 때는 단서를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편한 말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대개는 이제 subject to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써야 되겠죠. 가격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종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컨디셔널 오퍼라는 거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지 않는 거죠. 그쵸? 받는 쪽에서도 불안하잖아요. 그쵸? 내가 사인해도 계약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또 사인해야 되는 거네?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되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까 그 시세가 아주 민감하게 변동하는 품목들. 아니면 뭐 재고가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뭐 내가 캐파가 될지 안 될지 뭐 그것도 있겠네요. 캐파가 될지 안 될지 오다를 받더라도 모르겠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죠. 가지고 사인 받은 다음에 캐파 한번 챙겨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승인한다 라고 얘기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라는 거죠. 그럼 최종 승인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에다 사인해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단서가 붙은 오파로서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오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왜 엄밀한 의미에서 오파가 아니냐면 오파의 기본적인 그 성격이 그런 거 아니에요.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유엔에서 만든 CISG 비엔나 협약이나 아니면 각 나라의 그 법에도 보면 계약 관련된 법에도 보면 대개는 구속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오파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모든 나라의 법규나 아니면 국제 협약에서도 계약 관련된 협약, 비엔나 협약이나 보통 CISG 거기에서도 CISG 비엔나 협약 같은 말이에요. CISG의 별칭이 비엔나 협약이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유엔에서 만든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확정적 의사표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퍼는 아니다 라는 거죠. 왜요? 상대방의 사인만 가지고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청약했던 사람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offer without engagement 또는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최초 계약서를 보냈던 사람, 여러분이 수출상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냈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만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계약서에 사인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돼요. 오케이, 네가 몇월 며칠 사인한 내가 보냈던 계약서, 오케이, 계약된 거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카운터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전부 다 배운 얘기인데, 그쵸? 예, 반대 청약, 반대 어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서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해서 보내오는 청약서, 이걸 반대 어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 청약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냈어요. 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 단가를 고쳤어. 아니면 납기를 고쳤어. 납기를. 그래서 보내왔어요. 그건 청약서다. 반대 청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청약의 방법은 정해진 게 없어요. 횟수도 반대 청약의 횟수도 서로 간에 반대 청약, 또 반대 청약, 반대 청약, 반대 청약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반대 청약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사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일까요? 아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수정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인해가지고 그냥 보내오는 게 일반적일까요? 정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계약을 안 해줬다면 수정하겠지? 틀렸어요. 왜요? 청약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 전에 협상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협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서를 보냈을 때 반대 청약서를 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근한 30년 무역하면서 저도 거의 받은 적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반대 청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청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냈던 그 청약의 내용은 그건 다 없어져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 반대 청약이 새로운 청약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청약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청약서를 처음부터 보냈다 이렇게 보셔도 뭐 큰 무방하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conditional offer, counter off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부터 태풍이 올라온다네요. 예. 조심하시고요. 예. 근데 이상해요. 요새 조회수가 갑자기 확 줄었거든요. 제가 강의 내용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할 때 제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조회가 잘 안 되도록 조회했을 때 윗부분에 저기 이렇게 안 나오도록 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조회수 늘리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